CM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고요. 금 선물의 지금 가격입니다. 최근에 좀 급락시켰는데 오늘 낮에까지는 양봉을 내면서 반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요거는 일봉 상태고요.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또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좀 그만 좀 눌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솔직히 이제 실물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일봉 상태고요. 조금 확대하면은 피보나치 되돌림 가격대에서 61.8% 요 가격이거든요. 이 지선이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반등이 못 나와주면 또 민기적 하다 이렇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지지 라인까지 봐야 돼요. 반등을 하고 여기서 조금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막 누르고 있어요. 분 차트 이거 한번 보실게요. 30분 봉이거든요. 최근 며칠 사이에 일봉이 보시면은 1960 조금 돌파했다가 여기서부터 요 구간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 구간 일봉 하나 둘 셋 넷 오늘 5일째죠. 5일째 이 구간 동안 나타나는 게 30분 차트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1962.5 찍었다가 또 급하게 누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패는 거죠. 분 차트 보시면은 오늘도 장중에 보시면은 반등해서 여기서 역헤드 찍고 계속 반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가격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차트상 그대로 보면 이 상태는 지금은 여기서 완전히 되돌아가서 38.2%를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착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차트상으로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아침에 또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차트를 또 되돌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실버 가격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실버 가격이에요. 실시간 이게 언선물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2020년도 3월달 정도 차트예요. 굉장히 급락을 한 모습이 보이죠.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금이고 은이고 주식이고 다 던진 거예요. 왜?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핑계를 대고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고 11.640달러까지 온 다음에 5개월 정도 만에 11.64달러가 29.915달러 해가지고 약 3배가 안 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죠. 요 최고점을 돌파를 못했으니까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격 조정이 아니고 여기서 계속 옆으로 긴다 그러면 그거는 기간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CME 금 선물, 은 선물 거래를 하거든요. 포카창에서 거래를 하면서 달러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달러 기준으로. 그 달러라는 거는 뭐 종이 지폐잖아요. 그걸 무한정 발행을 해서 돈을 굉장히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매도를 치면 내려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실물 실버바 가격은 안 내려가요. 금도 이렇게 막 패대기 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실물 금 가격은 안 내려가요. 잘. 한국에서 지금 특히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한국건그레스 홈페이지거든요. 내가 살 때 가격이 부가세 별도 26만 7천원 되어 있는 거죠. 부가세 별도 기준입니다. 기준 가격이 이렇고요. 한돈 10돈 1kg 이런 기준 가격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한돈을 사면 요 가격보다 비싸지는 거죠. 10돈을 사거나 단위가 크게 넘어가면 갈수록 돈당 가격이 내려갑니다. 1kg 정도를 사면 요거보다 가격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부가가치세는 이제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이제 별도로 생각을 하고요. 26만 7천원이고 내가 팔 때가 26만 6천원이에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 1,000원 차이에 금 광산에서 금을 캐고 그 광산에서 캐기 전에 광산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광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광산에서 금이 있다고 해서 재산성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광산을 보니까 여기에 금 함량이 얼마나 돼서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이만큼의 금과 은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발견했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옮겨 다니면서 그걸 또 찾아요. 힘들게. 그렇게 하고 나면은 또 점점 파고 들어갈수록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금을 찾게 되는 거죠. 금을 찾고 거기서 광산에서 캐내고 운송하고 정련하고 재련하고 그 다음에 운송수단을 통해서 또 각 나라의 조폐국에서 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불리온 주화 같으면요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 그거를 수입을 하고 수입업자들이 있을 거고 도매상들이 있을 거고 소매상들이 있을 거고 또 반대로 금을 내가 팔 때 26만 6천원 주면 이 돈을 주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 돈을 주면 26만 6천원 제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도 남아야지 돈을 투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고 다시 또 도매상으로 올라가고 정년하고 재련하고 이 과정이 역순으로 또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돈당 1,000원에서 끝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근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채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어쩌면은 역전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금시장에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킹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가격이 내가 팔 때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 때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지금은. 금값이 하락을 한다 그러는데 이 정도면은 저번에 1950달러 1트로 연수 기준이거든요. 국제금 시세 기준으로 1950달러 이 정도 갔을 때도 이 가격이 그대로거든요. 100달러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도 지금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팔 때 가격이 높다는 거는 파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사람 수가. 물건을 많이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동산처럼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금 내려봐라. 나는 실물금 안 판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이건 절대 못 놓친다. 그런 심리들이 지금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 때 가격이 지금 안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현금으로 거래되는 뒷금 시장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뒷금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뒷금 가격이 파는 가격이 안 떨어지면 사는 가격도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주위에 금은방들 있죠. 그런 데서 금한돈 살 때 얼마냐 이래 보면은 한 10,000원 정도의 차액, 10,000원 정도면 한 4% 정도의 마진이거든요. 금한돈에 10,000원 정도의 차액을 보고 한다 그러면 28만 3,000원요 4,000원요 아마 이 정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금은방에서 3, 4% 마진을 보고 28만 3,000원 4,000원 팔았잖아요. 금한돈의 현금가로. 그러면 28만 4,000원 합시다. 이게 한돈이거든요. 이게 10돈이에요. 10돈이면 284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금그로에서 골드바를 판매를 하면은 10돈 가격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289만 4천원이에요. 금은방에서 막금, 이제 금함량이 일정치 않은 제품을 살 때 284만원 정도 나와요. 한국금그레에서 골드바가 289만 4천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위탁매매라는 적용이 되잖아요. 위탁매매로 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요건 종가상으로 올라서 그런데 종가가 되기 전에는 오늘 더 저렴하게 사신 분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286만 5천원 돼 있잖아요. 오전에는 283만원, 282만원 정도의 가격이 됐어요. 금은방에서 현금으로 탈세해가지고 제품을 사는 경우가 284만원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오히려 그냥 위탁매매를 통하거나 아니면 금그레소를 통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는 금액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해버린 거죠. 지금 희한한 시장이 된 겁니다. 이제 주변에 보면은 한 번씩 경험해본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금 이상하네?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지금 실물금 가격이 굉장히 낮다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1kg 골드바가 7,647만 3천원이거든요. 하나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골드바는 1000g이거든요. 1000g 나누기 3.75, 3.75가 한돈이거든요. 한국에서는 한돈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요. 나누면 266.66 돈이 나와요. 76473,000 여기 나오죠. 나누기 266.66 하면 돈당 가격이 나와요.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이 나오겠죠. 그럼 286,780원 이렇게 나와요. 부가세 포함 가격이에요. 부가세를 별도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액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데 야, 니네는 부가세 포함해서 팔고 있으니까 부가세 별도로 살 수 없어? 이래 얘기하면은 지금 부가세 별도 가격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돈에 26만 709원에 살 수 없어?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예,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게 사기꾼이고 사기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산 거는 1kg 지금 26만원에 샀어. 1kg 가격은 아까 여기 기준 시세라 그랬잖아요. 26만 7천원. 1kg를 사니까 단위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별도로 26만 709원이 나왔어요. 얘도 지금 부가세 별도, 얘도 부가세 별도예요. 7,000원, 6,300원 정도 저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이거는 무시하고 가봅시다.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로 26만 709원에 내가 살 수 있는데 이거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허풍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못하는데 누군가 그렇게 파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26만 709원에 사가지고 1kg를 사가지고 26만 710원 하겠습니다. 여기서 빼기 26만 6천원 합니다. 팔 때도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한국 금그레소 거 가져오면 2천원 더 해드린다 했잖아요. 26만 8천원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돈당 7,290원 남아요. 곱하기 266.666 하면은 그럼 1kg를 부가세 별도로 사가지고 팔 때 아무 때나 팔아도 194만 3천원이 남아요. 그럼 나는 좀 돈이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말하는 겁니다. 나 한 10kg 정도는 살 수 있어. 7억 정도. 그럼 10kg 샀습니다. 곱하기 1943만 9천원 남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금 사가지고 팔면 이 금액이 남는데 이런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부가세 별도로 어디서 샀네 마네 하는 건 지금 시장에는 절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살 때 내가 팔 때 이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금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런 현상을 자주 보셨나요? 이 1,000원 격차로 줄었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역전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특이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실물금 시장에서.
지금 반대로 제가 얘기하면 26만 8천 원을 내가 팔 때 드릴 수 있다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내일 저한테 한국건설에서 뭐 10돈이나 100g 주신다 이러면은 10돈 주시면 268만 원이면 지금 오늘 시세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살 때하고 팔 때하고 역전이에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 게 역전된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26만 6천 원에 아니면은 일반 금을 거래하는 사람이 26만 6천 원에 매입을 한다는 거는 돈을 내드리잖아요. 그 사람은 26만 6천 원을 내주고 금을 한 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도매상에 넘기면 약간의 마진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역전된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원래는 팔 때가 좀 많이 아래 있죠.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세금은 어차피 국가에 납부를 하는 거니까 그건 별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내가 팔고 내가 사고 아까 말한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 속에서 조금씩의 비용들이라든지 마진들은 발생을 해요, 자연스럽게. 그게 통상 5% 정도는 발생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물 건너 와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데 그게 발생을 안 하겠습니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으로 얘기하면은 금 선물 가격이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실물 금 시장에서 파는 사람이 없다. 물량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팔 때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에 좋은 집을 안 팔듯이 물량을 안 내놓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량을 거의 안 내놓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정말 랠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현상이 생겨버릴 거예요. 비트코인처럼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현상이 생겨버리면은 더 지속될 수도 있죠. 결론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위탁 매매를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잖아요. 위탁 매매라는 거는 기존 고객이 가지고 계신 금을 새로운 고객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위탁 매도자의 물건을 위탁 매수자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 중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합법적인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부가가치를 주고 물건이 발행되어 나가고 사고 해야 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나온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다른 게 적용이 돼버려요. 많이 움직여지면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를 하고 있으면 돼요. 금 시장에서 완전 새로운 문화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한 셈이 돼버렸죠. 제가 금 위탁 매매 이런 거 하시면 제 생각하고 제 거 검색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팔 때하고 내가 살 때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나면은 시세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본품 파는 가격에서 2%, 3%, 4%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지금은 1%, 1.5% 이렇게밖에 저렴하게 못해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희한한 현상이에요. 지금은 그냥 금을 사도 되는 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오르는 거예요. 너무 누르는 거예요. 지금 짜증날 정도로. 잘 사면은 4%,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1kg 골드바를 여기 사고 나서 5%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지금 현재로는 양도세하고 이런 거 없이 무한대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비용이 많다 그러는데 이거는 실물이거든요. 실물 자산이거든요. 부동산 이런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사게 되면은 취득세 등록세가 3.5% 정도 나와요. 9억 이상인가 그거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또 부동산 복비 있죠. 중개수수료 그것도 0.9% 이하로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자하고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최대 0.9% 주면 4.5% 정도, 4.4% 정도가 나와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면은. 부동산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할 때 매년 재산세, 보유세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종부세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나오죠. 팔 때 또 양도세하고 뭐 어떻게 뭐 굉장히 복잡해요. 금은 한번 그렇게 똑같은 비용을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비용이 없어요. 나중에 모르겠죠. 이게 비트코인처럼 세금을 매길 수도 있을 거예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지금은 금 통장에 있는 거는 세금을 매기거든요. 세금의 명목이 뭔지 압니까? 금 통장에 골드뱅킹을 하면은 배당 소득세예요. 이자 소득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때려버리면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파는 금액이 너무 높아서 위탁하더라도 뭐 1%, 뭐 1.2%,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 방송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금과 은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 공부가 되셨고 아니면 하다못해 뭐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비슷해서 대리만족이라도 약간 느끼시면 저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